반갑습니다.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지금 눈이 너무 뻑뻑해서 오늘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제 외모 때문에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이라는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챕터인 투자의 기본 원리에 대한 책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달걀을 하나 그려놓고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은 사실 이게 원래부터는 투자에 적용된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코스톨라니가 여기 이 달걀을 그려놓고 이거는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에 맞게, 거기에 맞게 좀 각색된 느낌이 있죠. 사실 이 달걀 모양이라는 게. 이 책에서도 이 달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을 다루고 있고요. 이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금리의 사이클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고 어떤 것으로 갈아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맞아요.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내가 투자 상품을 옮겨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좀 사이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저점과 고점이 0과 100이었다면 지금은 0과 80, 0에서 50, 30 이런 식으로 그 고점과 저점이 달라지고 있고요.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던 어떤 수치와 대비를 해서, 수치에 대입을 해서 내가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통해서, 그리고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투자 공부가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알려면 환율을 알아야 되고, 또 환율을 알려면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까지 알아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간다, 경제라는 것은.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리에서 시작된 공부가 결국 정치 문제까지 가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중요하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의 움직임과 금리의 향방은 분명히 재테크를 하는 사람한테는 꼭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임에는, 그리고 중요한 변수임에는 아주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자주, 가끔이 아니죠. 자주 물어보시는데, 앞으로 어떤 금리의 향방이나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릴 것 같고, 오를 것 같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토대로 나름 내린 결론인데, 그거를 그냥 컨설팅 하는 자리에서 결론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금리나 그 다음에 어떤 환율에 대한 향방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리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거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거기다가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어깨가 너무 좁아 보여요. 제가 가뜩이나 어좁인데 이게 오늘 까만색 옷을 입었더니 어깨가 더 좁아 보이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복리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은 복리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었던 물가가 104가 됐는데,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4%가 오른다고 해서 108이 되는 건 아니죠. 104에서 4%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 109%에 가까운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 복리로 올라가죠.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투자라는 거에서 좀 단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수익 냈니? 너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수익 냈니? 그럼 매년 1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니? 아, 10만원 수익을 내면 좋겠구나. 다 단리적인, 그리고 어떤 그 비율이 아닌 그냥 숫자에만 연연하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투자 방식이죠. 그래서 투자는 복리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복리가 단리보다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마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은 사실은 꾸준함이죠. 꾸준함. 복리가 복리로서의 힘을 낼 수 있으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남아있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억으로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수익을 내면 17억 5천만 원, 그리고 30년 중에서 딱 3번 3년 동안만,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3년 동안만 수익률이 제로라면은 13억 1천만 원, 그리고 3번 10년에 한 번씩 딱 3번만, 전체 10번 중에 딱 3번, 그러니까 30번 중에 딱 3번인 거죠. 10%만 마이너스 10%의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9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 맞아요. 수익률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 투자에서 1%, 2%씩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1년, 2년 5%, 10%, 20%, 30% 수익 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수익이 정체되는 날에는 내가 예상했던 수치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오히려 잠깐 5%, 10%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연 20%, 30%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5%를 내는 건 어렵죠. 그렇게 5%를 꾸준히 내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복리를 이야기하면서 꾸준함,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죠. 주식은 결국에는 살아남은 것들의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30년 동안 살아남을 기업들을 잘 알아서 30년까지 잘 그 기업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무엇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30년 후에도 이 기업이 남아있을 확률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대기업도 다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상황에서 20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동산은 없어지진 않죠. 결국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지만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그리고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산은 각 자산만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분명히 투자는 실패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종잣돈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놓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죠. 그게 단돈 5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아주 소액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그마한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또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꼭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거는 100%인 과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은 무조건 은행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규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에 큰 공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돈을 모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부자들 순위가 있죠. 그 순위 안에 그냥 순수하게 재테크만으로, 내가 투자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뭐 워렌 버핏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투자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말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주변을 둘러봐도 1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든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업가로 부자가 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재테크보다는 저한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종잣돈을 많이 모으게 됐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내가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이거를 뭐 5억, 10억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실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으로서, 투자를 권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그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책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뭐 이제 투자를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끝으로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 북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